네, 설 연휴가 시작된 어젯밤 인천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어제 인천에서 외국 출장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홍역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희진 변호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네,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 5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고의 경위를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명절 기간 중에 이렇게 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데요. 예. 일단 그 산업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살펴보면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자동화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늘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사람 몸이나 옷이 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절 연휴에 야간에 또 근무를 했다는 점이 또 매우 그 안타까운 점으로 보이고요. 무리한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소방당국에서 현장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일 때문에 좀 이게 좀 미끄러져서 사고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사고사의 무게를 좀 두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네네. 그 근로자들을 위험원으로부터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고자 자체가 네네. 같이 근무를 했던, 같이 컨베이어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자가 또 신고를 한 점도 있고요. 또 당시 그 작업 환경 자체가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을 보면 사업주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수칙 위반 부분에 있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의견이시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으로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을 했을 때 이 사업주의 징역 한을 지금 명시하지 이게 않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령, 예. 법령들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들이나 법의 적용 대상들한테 경고의 의미를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실제로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에 그 위화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그 인구 10만 명당 그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강하게 해서라도 사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김용균법 그 제정 이후에도 개정 요구가 근로자단사에서 많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입법자들은 심각하게 개정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그 사업주의 징역 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업주의 그 사업주의 그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었을 때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예. 실제 징역형이 과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벌금형이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경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홍역 확진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는데 지금 30대 외국인 여성 그리고 7개월 된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건가요? 일단 홍역이라는 것은 그 경로를 살펴보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전염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 다녀오면서 그 나라에서 지금 전염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또 병원에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예. 전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연휴 동안 보건당국에서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간다고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지자체에서 뭐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한다던가 네. 24시간 비상 감염 체제를 유지를 하고요. 공항 같은 데서는 특별히 더 이런 경우에 내국인, 외국인 망라하고 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공항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연휴 기간 이제 또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출입국 당시에도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역이라는 이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사라졌던 그런 질병인데 최근에 외국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으로부터 감염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20, 30대 사람들은 그 홍역 예방 주사를 어릴 때 맞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 출국하기 전에 미리 예방 주사를 접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동남아 등 해외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 발열 증상이 있다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은 물론 보건당국에 신고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말씀해 주신 주의사항들을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 연휴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귀성 차량 또 뭐 귀경 차량에 몰리다 보면 이게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 설 연휴 동안 뭐 헬기와 드론까지 띄워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헬기와 드론을 띄우고 또 네. 암행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 명주 연휴 기간 이 좋은 기간에 사고가 나서 슬퍼지는 그런 국민들을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라든지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가장 많은 건 물론 운전 중에 주의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전방을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다던가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니까 가족들과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예. 또 차량이 정체되니까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들이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도 뭐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밤늦게야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앞서서 뭐 좀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봤었는데 일단은 좀 변호사님께서 이것만은 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할 때는 운전에 관한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졸리면 자고 또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네.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더라도 꼭 운전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저희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이셨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오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